나 상민이는 저녁 시간에 또 배고파가지고 난 이게 계단 두 개가 나오는데 계단을 내려갈 때는 난간을 잡고 고기 천천히 내려가세요. 나 아까 지금 이게 뭔 소리냐면 한라산에 맞아 난간 없는 계단 오른쪽에 있죠. 처음도 보너스로 살았으니까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네. 그 참이슬은 바닥났지만 또 한 개수 나는 처음처럼이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나한테는 걱정할 거 없어. 배고플 땐 역시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좋은 거야. 아이고. 엄마는 진짜 저 초록색 바지도 사주셨어. 이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보내게 하면 돼요. 아, 지금 보니 바둑프로기사 김은지 선수 안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퍼펙트로 넘어갈 수 있어요. 8단계도 이렇게 됐고 9단계가 좀 어려워요. 예. 이게 계단 두 개가 나오는데 계단을 내려갈 때는 난간을 잡고 한 명씩 천천히 내려가세요. 지금 이게 뭔 소리냐면 난간 없는 계단 오른쪽에 있죠. 저기로 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난간 있는 계단으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뭘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뭐 설치할 때 좀 정확하게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걸 하고 나서 얘를 이렇게 하든가 이 다음에 요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보세요. 또 실수했다. 지금 5마리 다 내려와야 된대. 이게 지금 제가 먼저 번에 이게 다시 이제 하면서 공략을 위해서 한번 이제 다 클리어를 했었거든요. 그때 하면서 캡처했던 걸 보면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좀 헷갈려요 지금. 이게 지금 먼저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빨리 해야 된대. 안돼 왜 이래? 왜 저기 무너지지? 이 게임이 좀 어려워요 이게. 아까는 안 무너졌던 것 같아. 무너졌었나? 아무튼 이렇게 해주고 네, 이렇게 일단 계단은 먼저 내려 보내는 게 중요해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게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은 5마리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단계겠죠 이제 10단계야. 30단계까지 있는데 창문? 창문 주변에서는 떨어져서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애를 왜 밀어가지고 떨어뜨려요? 잔인하다. 진짜. 먼저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뒤집어줘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주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해주고 출발시키면 돼요. 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위에가 아니에요. 지금 문만 보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다섯 마리 다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3분의 1. 레벨 11. 뭐야 이게? 오, 유리 조각이야. 놀터에서 놀 때 유리 조각에 벨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네, 여기서는 이걸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뒤집어 줘야 됩니다. 옆으로 회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럼 끝.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다음이 좀 어려워요. 이게 조심하실 거예요. 이 다음이 어려워요. 여긴 여기 좀 쉬운데 뭐가 있죠? 구름다리 위로 올라가면 미끄러져서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구름다리 위로 올라가게 하면 안 돼요. 여기에 다음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긴 이쯤에다가 놓읍시다. 그리고 되나? 네, 이렇게 하면은 네, 다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먼저 이게 가게 해줍시다. 일단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네. 이게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이거 몰라가지고 좀 헤맬 수 있어요. 그네가 있네. 아유. 다른 친구가 타고 있는 그네에 부딪힐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게 다른 친구가 타고 있다고 해서 얘들은 이걸 탈 수 있느냐? 아니에요. 못 타요. 이 다음 무조건 죽어요. 여기서는 이걸 좀 뒤집어줘야 되는데, 약간 뒤집어줘야 돼요. 이게 네, 이렇게 돼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그네 있는 쪽으로 못 가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하죠. 네. 이러면 다섯 마리를 다 그네 쪽으로 안 가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14단계 미끄럼틀 나오네요. 뭐야? 미끄럼틀은 거꾸로 올라가면 미끄럼틀을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미끄럼틀 지금 밑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미끄러진 쪽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뜻이니까 이거를 먼저 여기다가 왜 잘 안 돼 이게? 약간 좀 이게 좀 뭘 만들어줘야 되는데 약간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줍시다. 얘들은 무조건 계단 있는 쪽으로 가게 해줘야 돼요. 이러면 판도 끝. 네, 됐죠? 그 다음에 15단계
놀이기구가 있는데 아유 돌고 있는 회전대에 가까이 가면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이 다 장애물이야.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에이 뭐야? 난 이렇게 결국 또 배가 고파서 결국 이렇게 밥을 먹어보네. 아이 왜? 아유 이게 뭐야? 역시 배고플 땐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것이 최고라는 걸 난 알아. 이거는 아유 뭐야? 장애놀이야. 이렇게 배고플 땐 든든히 먹어주는 것이 나한테는 너무 좋다는 걸 알아. 뭔 이야기인데 보다. 네, 오늘 서울 포함한 수도권으로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강원 영동으로는 사흘째 폭설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세한 대설 상황과 앞으로의 날씨 전망을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고 특히나 아침 출근길에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전 구간이 지연 운행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특히 이제 오늘 새벽부터 해서 아침까지 많은 눈이 좀 내려 쌓인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대부분 좀 내려져 있었는데요. 네네. 현재는 이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예. 아직까지도 이제 비구름들이 남아 있으면서 기온이 낮은 중부지방이라든지 일부 남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눈발이 좀 날리는 지역들은 있습니다. 현재도 서울을 포함해서 많은 지방에서는 눈이 좀 내리는 지역들이 있고 일부 남해안이라든지 제주를 중심으로는 겨울비도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일 오전이라든지 아침 무렵 정도까지는 눈이나 비가 약하게나마 좀 내리는 지역들이 있을 텐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서울을 포함해서 중부지방 곳곳으로 10cm 이상, 특히 이제 서울이 13.8cm였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해서 이제 서울에 눈발이 좀 굵어지기 시작했는데 어제 저녁이나 또는 이제 밤 무렵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눈과 비가 좀 섞여 내리는 이런 진눈깨비 형태가 많았다면 오늘 새벽부터 해서 기온이 좀 크게 떨어지면서 주로 이제 비보다는 수도권 지방에서 눈이 좀 많이 내려 쌓이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만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 8.6cm 눈이 내려 쌓이게 됐습니다. 이 기록은 우리가 이제 2000년 이후에 2월 기준으로 보면 역대 이제 세 번째로 많은 이 적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천에도 9.8cm, 수원에도 5.8cm, 그래서 주로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서 5에서 한 15cm 안팎 정도 이제 많은 눈이 기록되게 됐습니다. 워낙에 많은 눈이 좀 내려 쌓였고 말씀드린 대로 밤 사이 좀 눈이 집중되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로 보면 서울에서 2호선, 5호선, 7호선이
이제 불편이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불편을 겪게 됐고요. 서울 금천구에서는 차량이 미끄러져서 뭐 이를 막으려던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인천에서도 차량이 눈길에 고립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눈피해 신고가 계속해서 접수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강원 영동 지방에는 연일 폭설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뭐 그 성인의 허리 높이까지 눈이 쌓여 있다고 해요. 예, 지금 강원 영동이 계속해서 지금 눈이 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흘 동안 내린 눈의 깊이가 한 70cm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강원 영동 지방은 최근에도,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최근에도 눈이 한 70cm 정도 내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내린 눈과 그리고 최근에 이번 주에 내린 눈까지 모두 합친다면 총 적설이 이제 140cm를 기록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강원 산간인데요. 예. 이 지역으로는 100에서 한 140cm 정도 적설이 기록되면서 뭐 거의 어린아이 키 정도 높이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런 눈들이 지금 강원 산간으로 쌓여 있고요. 뭐 그 밖에 최근 사흘 동안에 강원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도 수십 센티미터에 달하는 많은 눈이 좀 내려 쌓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원 영동 지방 같은 경우는 이 북쪽에서 차가운 바닷바람이 이제 계속해서 불어들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바닷바람이 습기를 좀 많이 머금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산맥에 좀 부딪히면서 지금 그래픽 통해 보신 것처럼 차가운 바닷바람이 이제 동풍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태백산맥이라든지 이런 강원도의 많은 산에 부딪히게 되면 눈구름이 좀 높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특히 더 많은 눈들이 최근에 사흘 동안에 좀 집중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이 눈이 이제 내일까지도 좀 이어질 텐데 강원도에서는 뭐 제설이라든지 또는 시설물 안전 점검도 계속 좀 이루어져야 되고 피해 예방도 계속 해야 돼서 오늘 밤 9시 배고플 땐 역시 든든히 먹어줘야지. 를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뭐 9시부터 해서 이제 가동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김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내일까지도 눈이 이제 더 올 거란 예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내립니까? 사흘 동안 70cm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내일까지 일단 영동 지방에서 눈이 이어지게 될 텐데요. 한 15cm 정도 강원 산간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최근 이제 나흘 동안이 되겠죠. 내일까지로 보면 80에서 90cm 정도 강원 산간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내리게 되겠고요. 그 밖에 강원 동해안에서도 내일까지 5에서 10cm 정도 많은 눈이 더 쌓이겠고요. 강원 내륙도 1에서 3cm, 제주 산간 2에서 7cm, 경북 북동 산간으로도 현재 뭐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게 됐는데요. 내일까지 5에서 10cm 정도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지금 이 영동 지방이라든지 또는 경북 지방뿐만이 아니라 내일까지 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리고 중부 지방 일부 남부 내륙에서도 눈이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서는 내일까지 1cm 미만 정도의 약한 눈이 더 내려 쌓이겠고요. 그렇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이런 충청 지역에서도 1에서 3cm 정도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들이 최근에 내려오면서 날이 좀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영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비가 내리던 이런 지역, 많은 지역들에서 기온이 낮아지면서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지역들이 내일까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연일 전국에 이제 비와 눈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주변 분들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좀 2월에 이렇게 좀 눈비가 자주 내리는 게 좀 이례적인 것 같다 이런 좀 이야기도 하던데 맞습니까? 예, 이례적이죠.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는 주로 이제 눈이 내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기온이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북쪽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 주로 이제 중부지방이라든지 또는 늦겨울에는 이렇게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주만 돌이켜봐도 굉장히 날이 온화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봄이 오나 싶었는데 갑자기 이번 주 들어서 이제 기온이 좀 뚝 떨어지면서 다시 또 늦겨울 추위로 돌아가게 됐고요. 겨울옷을 이제 다시 보관했다 다시 꺼냈다는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이 기온이 영하권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겨울 추위죠.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굉장히 좀 온화했던 지난주보다는 이제 날씨 변화가 굉장히 좀 크다. 그래서 기온이 크게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아직까지 머물고 내려오는 그런 시기, 늦겨울인데 우리가 지금 지난해부터 사실 엘니뇨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예. 엘니뇨 시기에 이제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해지고 한반도 주변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 쪽에 고기압이 발달했습니다. 이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우리 한반도 남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겨울철에 특히 이제 남부지방이라든지 제주지방에서는 이례적으로 많은 겨울비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남쪽에서 따뜻한 곳 또 수분한 이런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공기들이 아래쪽에 버티고 있고 북쪽에서는 아직까지 겨울 기온이 남아있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놓이면서 비구름의 통로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북쪽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 비가 이제 눈으로 바뀌어서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죠 내리게 되고요. 남쪽에서는 온난한 수증기들이 계속해서 따뜻한 바람을 타고 들어오게 되니까 제주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이례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이 겨울비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앞서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강원도에 이제 많은 눈이 내리면서 또 눈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점들을 그러면 좀 주의를 해야 됩니까? 예, 바닷물의 온도가 예년보다 좀 높은 그런 엘니뇨 시기에는 한반도 주변으로 해서 수증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증기는 비구름의 재료가 되고요. 이것이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 영동 지역에서 이런 폭설이 쏟아지게 되죠. 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수증기가 많다는 것은 결국에는 아무래도 서해안 지방에 내리는 눈보다는 동해안 지방에 훨씬 더 무거운 눈이 내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내리고 있는 70에서 많은 곳은 이제 적설이 140cm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무거운 눈이 지금 현재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약한 시설물들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예. 우리가 2월달이나 3월달 이런 늦겨울에서 초봄 시기에는 영동 지방에서 무거운 습설이 내리면서 시설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일단 15cm가 더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눈이 당장에 오늘 내일에서 녹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기온이 좀 떨어지고 쌀쌀하기 때문에 계속 이것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좀 자주 좀 치워주는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축사나 비닐하우스 같은 이런 약한 시설물들은 단단히 고정해 주시는 작업도 계속해서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눈이 내린 영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어제 오늘 눈이 내린 중부 내륙 지방들 그리고 일부 남부 지방에서도 비가 내렸습니다만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 살얼음이 낀 지역들이 많습니다. 빙판길 그리고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당분간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차량 운전하실 때는 안전거리 충분히 좀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감속 운행도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골목진 도로라든지 경사진 도로에서 빙판길이 많기 때문에 이제 보행하실 때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좀 주의할 점을 저희가 짚어봤고요. 지난주만 해도 봄이 오나 했더니 또 이번 주에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날씨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번 주말과 다음 주 날씨는 또 어떻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주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온난했고 이번 주는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쌀쌀해졌고 지금 이 북쪽에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일단은 우리나라에 계속 머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늦겨울 날씨가 좀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눈과 비는 말씀드린 대로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그치면서 주말에는 특별히 이제 큰 눈비 소식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로 이제 제주와 또는 전남 지방, 일부 남부에서만 비가 좀 내릴 가능성 주말에 있겠습니다만 양이 많지는 않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날도 이제 아침에는 영하권을 기록하면서 쌀쌀하겠고 서울의 낮 기온도 6도, 7도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 늦겨울 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바람이 좀 강하게 불 때는 보다 더 이제 체감적으로 춥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은 눈비 소식은 없습니다만 바깥 활동하실 때 옷차림을 좀 따뜻하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말이 이제 정월 대보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달맞이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좀 흐리고 특히 이제 제주와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비도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부지방은 달맞이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구름 사이로 달을 좀 보는 지역들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 주말은 이제 3.1절 연휴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보다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3월 첫날은 우리가 이제 서울이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쨌든 계속해서 좀 쌀쌀한 날씨 그리고 다음
주 주말에도 꽃샘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이제 다음 주말이면 이제 3월이고 그러면 이제 봄이 찾아오는 건데 사실 이번 겨울이 정말 날씨가 종잡을 수 없었잖아요. 워낙 변덕이 심했고 워낙 지금 봄과 겨울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럼 이제 다가올 봄은 어떨까? 이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다가올 봄의 날씨 전망 어떻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올겨울이 말씀해주신 대로 워낙에 좀 이상 기상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어떤 때는 갑자기 더웠다가 네, 그래서 비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기록을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아마 역대 가장 거의 많은 그런 겨울비가 내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눈도 좀 많이 내린 그런 겨울이었고 굉장히 기온이 좀 고온으로 올랐다가 또 굉장히 추워졌다가 이렇게 날씨 변화가 좀 심했습니다. 올봄 역시도 우리가 일단 지난해부터 지속된 그런 엘니뇨의 현상이 올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반도 남쪽에서 따뜻한 바다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봄철에 이제 기온이 좀 오르긴 하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예년보다 좀 더 포근한 그런 봄날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3월 초에는 주로 꽃샘추위가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다음 주 3일절 연휴에는 영하권의 아침 기온이 나타납니다만 3월 중순과 하순에는 예년보다 일단 기온이 좀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 봄에는 기본적으로는 예년보다는 좀 포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들이 수증기를 많이 좀 머금으면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봄철에 강수량이 많은 그런 계절은 아닙니다만 예년보다는 봄비도 좀 자주 그리고 많이 내릴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4계절 중에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가 언제냐고 보면 봄에도 굉장히 많은 이런 이상 고온 현상들을 보이고는 하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봄이 일찍 끝날 가능성, 그래서 굉장히 좀 고온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여름이 일찍 찾아올 가능성,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올봄 날씨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이. 이거는 진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올 겨울 시작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참, 추위는 지금 한반도 전체가 계속 똑같고, 우리나라 한반도를 볼 때, 이 동쪽은 그렇던데 서쪽은 지금 눈에, 바람에, 추위에 지금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생활하는 분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눈 예보 전해드리면서 설마 제발 하면서 사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서해안과 또 호남 지방에 또다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 부안과 고창, 군산 등 7개 시군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정읍에는 오늘 하루에만 33cm 눈이 한 이 정도 쌓였다는 얘기는 실제로 생활은 무지무지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많은 피해도 당연히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의도에도 한강 칼바람이 아주 쌀쌀하게 불고 있고 추운데 일단 가장 걱정되는 곳이 광주 이 서해안 전체 지역입니다. 눈 내린 데다가 추위 때문에 녹지 않고 더 쌓이고 있는데 광주 먼저 연결해서 현재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문자영 리포터 전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광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입니다. 네. 지금 광주도 눈 속에 꽁꽁 파묻혀 있다는 말로밖에
저에게는 더 이상 표현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설 경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있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광주의 도로 곳곳에 진입하는 도로가 지금 막혀 있어서 시민들의 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백양사 일대와 곡성 간 주암 휴게소가 통제되어 있고요. 국도 1호선과 22호선 화순 너리째 부근에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산 피해와 끊이지 않는 사고로 지역민들의 한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광주 지역이 지금 30.8cm, 그리고 전남 장성이 34.5cm, 그리고 순천이 25.4cm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눈 소식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이 이제 광주방송통국 앞에 상무공원. 눈이 자꾸 많이 쌓였으니 얼마나 고통들이 심하실까 충분히 느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광주는 또 서해안 지역은 폭설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강원도는 가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참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생각이 나는 게 고향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우리 농업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정현 리포터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한참 겨울잠을 자고 있는 꽃게 소식인데요. 그동안 꽃게 하면은 동면을 취하고 있는 추운 겨울 동안은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양식이 가능해지면서 드디어 국산 꽃게를 겨울에도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겨울잠을 자고 있는 지금 꽃게 맛을 보러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지금 정도는 겨울 꽃게가 한창입니다. 지금 이게 빨간 거 있죠? 이야, 이게 다. 예. 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저희 촬영팀은 꽃게 구경도 하기 전에 눈 속에서 한참을 헤맸는데요. 이 거센 눈보라 때문에 가는 길 내내 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 나가는 게 용하네요. 나가는 게 용하네요. 저 상태에서. 그렇죠. 앞도 안 보이고. 네, 험한 길을 헤치고 어렵게 도착한 꽃게 양식장. 그런데 양식장에 도착하자마자 무작정 보트부터 태우시더라고요. 양식장 상당히 넓네요. 이거 다 새우뿐인데? 이거 긴장할 때 수술 붉은 새우예요. 이거 다 보세요, 이게. 이거 다 새우뿐이잖아요, 이거. 먼저 이거 새우 먼저 잡아내고 그다음에 불을 끄서 꽃게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꽃게만 있는 게 아니라 새우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와. 이 새우 좀 보세요, 싱싱한. 아니 근데 꽃게 맛에 왜 새우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